아니 연봉 이렇게 받자 월급 650만 원이라니까. 근데 중소기업 350만 원 부부는요 800만 원 넘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이 논리적으로 사회를 설득하기 힘드니까 펼치는 방식이 뭐냐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겁니다. 전업주부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맘카페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굉장히 많은 맘카페들이 전업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여성들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펼치는 말도 안 되는 감성적인 논리 중에 뭐가 있죠? 네 남편이 능력이 안 돼서 너를 전업주부 못 시켜주는 거다. 남자가 돈을 잘 벌면 내 여자 일 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 라는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맞벌이 여자들, 남편 무능해서 일하면서 전문직 남편 둔 전업주부의 글, 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전문직 남편을 둔 외벌이 아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맞벌이 여자들의 질투가 너무 무섭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주변의 맞벌이 여성들이 자신에게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한다, 나중에 이혼하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혼수를 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친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할 말은 안 하지 않냐며 이러한 발언을 이면에 자신을 향한 질투심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씨는 솔직히 자기가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며 어차피 결혼한 지도 꽤 오래돼서 이혼해도 상관없다, 본인들 남편이 전업주부를 안 시켜주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다소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라는 기사가 보이십니까? 넌 좀 맞아야 되겠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의 와이프라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방금 읽어드린 문장에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일단 자기 스스로가 전업주부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야 할 수 있는 백수지시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증명했잖아. 맞벌이 하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능력 안 되니까 전업주부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혼하면은 결혼한 지 꽤 오래돼서 이혼해도 상관없다 라는 발언에서 또 소름 돋으시죠. 어차피 재산 5대5라는 거잖아. 남편 재산 반은 내 거니까 소름 돋으시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 그리고 맞벌이 여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 너도 경력 쌓아야지, 이혼하면 어쩔 거냐 어쩌고 저쩌고 뭐라 했다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자신을 향한 질투심이 깔려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전 여자들은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전업주부도 못하면서 자기 보고 혼수질 두는 게 어이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외벌이는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안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지만 K국은 그래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의 오직 20%만이 맞벌이, 그 중에서도 직장이 있는 맞벌이를 합니다. 8%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비를 대려고 하는 그런 맞벌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쳐줘봐야 30%만이 실질적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 왜 옛날 통계 가지고 와서 이런 이야기 하냐고요? 옛날 통계가 맞아. OECD가 마지막으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자료를 써줬을 때 기준으로 보면 맞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찾아보세요. 맞벌이 수치 50% 넘겼다는 기사 수두룩 빽빽할걸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봐봐, 맞벌이를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월급 350만 원도 지방에서는 맞벌이 안 한다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통계가 저렇게 잡힌지 아십니까? 이건 K국의 사회 구조의 문제와 취업, 그리고 실업, 그리고 그냥 쉬는 인구 선정 방식의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K국은 나라가 작고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돼서 내수로는 완전한 경제를 이루기 힘든 시장 구조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 중에서도 요식업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건 관광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일걸요. 그리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족들은 맞벌이 했다고 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벌이 비율이 높게 나온 거야. 과거 OECD에서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맞벌이 지표를 마지막으로 채택했던 17년도 자료 맞벌이 비율 30%를 왜 매번 인용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리카이 데키마스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실질 지표 같은 걸 봐야 이해가 쉽다. 어린이집 등하원 일치잖아. 거기에 어머니 직업 유무를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경기도 어린이집 등하원 일지를 보여드리잖아. 경기도라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표본이라고 봐도 무방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맞벌이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18명 중에 4명만 맞벌이 하고 있었다니까. 이거 제가 주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저렇다니까. 그리고 이건 요즘 삼전닉스 이혼율 800% 증가했던 자료들만 보셔도 대기업일수록 맞벌이를 안 하고 외벌이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맞벌이면은 저렇게 이혼을 쉽게 선택 못 한다니까. 자기가 벌었던 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아를 찾는 사람이라던가 남편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가.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남편 혼자 일하는 거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맞벌이 하는 거잖아. 사실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두 부류도 이 마지막 조건, 남편 혼자 일하면 힘드니까 나도 같이 일을 하는 거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벌이 한다는 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하튼 자기는 전문직 남편을 두고 있고 그래서 남편이 능력이 되니 전업주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거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왜 맞벌이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걸 저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이걸 위해서예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7명이 일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외벌이 하고 있는 전업주부야. 그리고 2명만이 직장이 이름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회 이슈가 터졌습니다. 전업주부를 욕하는 맞벌이 여자들을 찬양하는 사회 이슈가 터졌어요. 그럼 저 10명이 모였을 때 토론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벌이가 맞잖아. 근데 놀랍게도 전업주부 쪽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쪽수가 2배 이상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사의 글쓴이의 의견을 들어보면 마치 맞벌이 하는 여자들이 자기 같은 전업주부 언니 아들을 시기 질투하는 듯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업주부는 약자고 맞벌이 하는 여자들을 강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잖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저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게, 전업주부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런 그 전업주부 언니 아들이 단지 돈을 안 번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 하는 극소수의 언니 아들에게 물어뜯길까요? 겠냐? 그랬으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엄청 해서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겠죠.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전업주부들이 맞벌이 하는 여자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업주부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맞벌이 하는 여자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강남에서 전업주부들이 맞벌이 하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내 와이프는 교수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내가 돈을 몇 억 벌어도 계속 자기는 일하는 여자야. 근데 아직 애기 어린데도 벌써 전업주부들이 맞벌이 하는 여자를 왕따시키거나 무시하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많네. 특히 전업주부들이 많은 강남에 그런 애 엄마들이 많다네. 일하는 여자를 불쌍하게 본다 하더라고. 솔직히 나나 내 와이프는 오히려 전업주부들을 좀 불쌍하게 보거든. 나는 심지어 전업주부들을 좀 한심하게 보는 편이야. 도대체 전업주부들이 맞벌이 하는 여자를 무시하거나 왕따시키는 이유가 뭘까? 일하면서 사회적 성취감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애 교육에는 너무 올인하지 않고 자기 삶을 누리는 게 만족도가 더 높지 않냐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 맞벌이 하는 부부가 논리적이지만 전업주부 하는 사람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이죠. 그렇다면 남편들이 잘 벌 확률이 굉장히 높은 동네잖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국 평균이 30%라는 거, 아르바이트까지 해서라도 맞벌이 하는 비율이 30%라는 거지. 강남은 이야기가 다르죠. 예상컨대 남편 외벌이 비율이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 동네인데요. 그런데 왜 전업주부들이 맞벌이 하는 엄마를 왕따시키려는 문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가 깔려있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인간은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와 동시에 뭘 가지고 있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이런 인간을, 오만과 교만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태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다짐을 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자기계발서를 아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또 읽잖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표가 희미해지는 게 두려우니까. 인간은 원래 나태해지기 쉬운 동물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남편이 잘 벌든 말든 전업주부로 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업주부가 선이야 되고 맞벌이는 악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논리적이라면은 저기 설명이 안 돼요. 남편이 일을 하지만 나까지 일을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잖아.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전업주부가 선이 되려면 맞벌이를 까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적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야지.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성적인 영역으로 가야 된다. 아니, 설명이 부족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업 연봉 1억보다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가 훨씬 세제 혜택도 많고 가성비도 잘 나오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연봉 1억 해봤자 월급 650만 원이라니까. 근데 중소기업 350만 원 부부는요 700만 원 넘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이 논리적으로 사회를 설득하기 힘드니까 펼치는 방식이 뭐냐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겁니다. 전업주부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맘카페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굉장히 많은 맘카페들이 전업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여성들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펼치는 말도 안 되는 감성적인 논리 중에 뭐가 있죠? 네 남편이 능력이 안 돼서 너를 전업주부 못 시켜주는 거다. 남자가 돈을 잘 벌면 내 여자 일 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 라는 논리로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겠냐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죠? 그러면 내 남편이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죠? 주말에 푹 쉬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평일에 일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투잡 쓰리잡 안 뛰려면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려면 회사 한 개만 다닐 수 있으려면 내가 돈을 더 벌어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물론 모든 전업주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전업주부를 올려치기 하고 맞벌이 부부를 내려치기 하는 사람들, 남편이 능력이 안 되니 맞벌이 하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생각해봐봐. 저 논리대로라면 남편을 사랑했다면 맞벌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능력이 된다면 내 여자 전업주부 시키고 싶지 라는 논리와 내 남편 사랑한다면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남편 일 한 개만 시키고 싶지랑 일맥상통하잖아. 오히려 이게 더 논리적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가 전업주부 하고 싶어서 맞벌이 하는 부부를 까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많은 언니 아들이 20대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 20대는 즐겨야 된다. 30대 주말에 결혼해야 정상이다. 40대는 와인이다. 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하거든요. 어제 게시물에서도 보여드렸잖아. 20대에 결혼하고 애 낳는 여자를 굉장히 많은 30대 40대 언니 아들이 물어뜯고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내 20대를 희생하는 숭고한 그런 거를 까내려야지만 자기들이 늦게 결혼하는 게 30대인데 40대인데도 미혼인 게 합리화되니까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프랑스도 저렇게는 안 한다니까. 결혼은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30대 전에 애는 낳는다고요. 그건 프랑스 초산 연령만 봐도, 초혼 연령만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 초혼 연령은 30대인데 초산 연령은 20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죠. 내가 살다 남편이 무능하니까, 무능력하니까 맞벌이를 시키는 거지라는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아이, 그럼 제가 대묻고 싶다니까. 그럼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그렇게 기대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남편 안 불쌍해요? 아니, 제가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전업주부 하면서도 맞벌이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사람들이 있어. 남편이 외벌이 하는 거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아침도 차려주며 집안일은 웬만하면은 남편한테 떠넘기지 않고 남편이 집에 오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케어해주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남편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승진이 쉽도록,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남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수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진급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진급할지 않을까요? 집에서 일을 한 번 더 하는 사람들, 아내한테 물어뜯기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 진급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제가 비논리적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ATM기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전업주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 대용으로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전업주부가 욕먹는 거잖아.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